회계상의 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주고받음 또는 사고팜이란 뜻이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는 이와는 달리 사용된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회계상 거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좀 혼란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줄 많이 나와 있죠.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 다시 말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실제로 어떠한 이 재산적 가치, 자산적 가치나 어떤 돈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거래만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상품 매매 계약, 주문, 또 혹은 종업원의 채용, 또한 담보 설정, 이런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계약, 채용, 담보, 이거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떠한 이 변화, 이 자산의 어떤 재산의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종의 뭐가 되죠? 말뿐이죠. 그래서 이 계약, 채용, 설정, 담보 이런 것들은 뭐한다? 회계상 거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화폐적 이 금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하는 증감 변화를 화폐적 금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거래가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제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거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재무 상태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죠. 이 재무 상태의 변화와 그 이 변화 또한 이 변화가 그냥 얼마치 많이 적게가 아닌 금액으로 얼마, 100원, 10만원, 1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이 거래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 거래로서 이거를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 여기서 주문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님입니다. 두 번째,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건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문하면서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이라는 이 금액의 자산적 가치의 변화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세 번째죠. 이 화물 트럭의 파손, 도난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 회계상 거래가 맞는데 그 이유는 이 화물 트럭, 나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이 화물 트럭이 파손 도난으로서 자산적 가치의 훼손이 발생했죠. 다시 말해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이 사고가 나면서 이 1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의 가치는 300만원 떨어졌다. 그러면 700만원치의 뭐가 발생했다? 자산적 감소가 발생했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뭐한다?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물 트럭을 담보 설정하는 경우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이건 왜 그렇다? 아까 담보 설정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설정 같은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입니다.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이제 분계입니다. 이 분계를 하고 이 분계를 기록해 놨는 이 장부가 분계장이 되겠죠.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래 판료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으로 해서 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대변 요소로 해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이 서로 연결되는 선이 이 지난선이 있고 이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봤을 때 이 점선은 비교적 거래가 적게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럼 이제 분개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 아까 왼쪽이 차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 차변과 대변이 어떻다? 합은 평균이다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차 평균을 올립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입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기록된 전체 계정의 차변과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는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또 중시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거래 이중성이죠. 이 거래 이중성은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로서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오류의 자가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보면 이제 자가 검증 기능이 있다. 그럼 우리 뭐가 하면 이 거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 이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이중성, 자가 검증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및 계산 단위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계정은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상품 계정, 또한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상품 계정 등과 같이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 과목이란 회계 처리를 할 때 각각의 내용을 모두 풀어서 쓰면 이를 나중에 의미 있는 정보를 집계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을 모아서 계정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비, 버스비 등은 동일하게 교통비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모두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게 되면 나중에 교통비라는 계정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교통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계정, 이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수익이다,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고 이 계정별로 또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과목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 변화와 증감 감소, 수입 발생 여러가지 부분들이 우리 계정과 이 계정 과목으로서 우리는 구분 짓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